안녕하세요. 이베이 에듀 김덕주 실장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상품 등록을 할 때 상품명에 어떤 것들을 넣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노출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지마켓 옥션 판매자가 알려주는 상품명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카테고리 선택 후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빠르게 좀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마켓 검색창이나 아니면 옥션 검색창에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명사 혹은 대표명사 이런 것들을 기입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포커스랑 프리미엄 영역에 나오는 상위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빨리 카테고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볼 키워드는 먼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내려와서 포커스 영역 쪽에 상단에 있는 판매자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판매자가 나오고 등록된 카테고리를 보니까 여기 카테고리는 크게 나눠지는 게 없어요. 노트북에 노트북이죠. 그죠? 두 번째, 다른 검색어를 좀 쳐볼게요. 서랍장. 서랍장을 검색을 해보면 또 포커스 영역 중에 한 판매자를 봤을 때 여기 역시도 수납 가구에 서랍장으로 끝나버리죠. 냉장고를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또 아래로 쭉 내려서 포커스 영역에 있는 판매자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로 분류가 되죠. 이처럼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이 돼서 속성으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로 통합은 됐지만 속성 값이 없어서 상품명에다가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조합 형태로 쭉 나열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명사를 다 검색을 해보시고 내 카테고리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있으니 앞서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떤 방식을 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것들 중에 노트북은 제일 먼저 봤던 거죠. 노트북은 시리즈로 나눠지죠. 브랜드로 나눠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화면의 크기로 이제 나눠지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봤던 서랍장 같은 경우에는 긴 서랍장이냐 아니면 옆으로 뉘어진 서랍장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통은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거냐면 3단, 5단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테고리가 구분을 해버리죠. 양문형과 일반형과 김치. 근데 이 안에 또 들어가면 이거를 리터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눠지냐라고 하면 고객이 그런 쇼핑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마켓은 고객이 쇼핑하는데 조금 더 좋은 쾌적한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카테고리가 구분을 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속성으로 할 거야 아니면 상품명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검색어보다는 카테고리의 형태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얹혀서 나오는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의 노출의 시작은 검색어의 조회수를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어의 조회수를 뽑아내는 곳으로 이동을 할 텐데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검색의 패턴을 빨리 보시려면 네이버가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 쪽에 들어가서 볼 건데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비즈니스 광고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나오는 화면에서 로그인은 이미 되어 있고요. 따로 다 가입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 도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빈 공간에 검색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대표 명사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는 이번에는 거실 테이블을 검색해 볼게요. 거실 테이블 검색하고 조회하기 버튼 이렇게 눌렀더니 관련된 검색어가 좌측에 쭉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고 얘를 정렬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한 번 클릭하고 한 번 클릭하고 이 부분이에요. 클릭하면 검색어가 많이 나오는 기준으로 해갖고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겠죠. 거실장 같은 경우에는 거실 테이블이라고 부르기엔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저희는 왜 나왔어? 라고 하면 보통의 거실장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 테이블의 스타일을 고르기 때문인 거예요. 형태소가 제가 조금 더 큰 거죠. 거실장을 내가 원목으로 했어. 거실 테이블을 대리석으로 하면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인 거예요. 네이버가 이걸 연관적으로 묶어준 거고. 근데 나는 결국엔 상품을 팔 때 쓰는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접이식 테이블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접이식 테이블, 거실 테이블, 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원형 테이블, 네,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또 내려오니까 원목 테이블 관련한 게 나왔고, 좌식 테이블, 쇼파 테이블, 소파 테이블, 또 쭉 내리다 보니까 여기 대리석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활용할 키워드가 뭔지를 미리 메모장이나 이런 곳에 다 기입을 해두고 활용할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접이식, 거실, 원목, 소파, 쇼파, 좌식, 대리석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 키워드들을 내가 25자 띄어쓰기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상품명에는 꼭 이런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속성의 값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대리석도 천연이 있고 일반 대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인용이야 아니면 2인용이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내용들도 같이 넣어주면서 조금 더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명을 25자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매자의 숙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을 막 쓰면서 좀 더 잘 보이고 조금 더 고객한테 내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과하게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뭐 최상급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최고가, 최대 할인 뭐 이런 것들, 최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품명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 뭐 두피나 아니면은 뭐 치료 목적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도 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허위 가대 광고에 해당하는 이런 키워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나 뭐 이런 것들을 파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에 좋은 거냐면 혈행 개선 이런 거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혈행 개선이라는 키워드도 사실은 넣으면 안 되는 키워드인 거죠. 뭔가 굉장히 몸이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인치, 리터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상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공정위의 권장사항 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품, 나는 명품 브랜드를 파는 게 아닌데 뭐 샤넬 스타일 이건 약간 고전적이죠. 지금은 그러신 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ST 이게 스타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넣으면은 이제는 판매 중지가 되는 현상까지 오시니까 절대로 그런 키워드 말고 정확하게 내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수하지 않으실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상품 등록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ESN 플러스의 상품명을 기입할 때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했죠. 검색용 상품명과 그다음에 프로모션용 상품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합쳐서 25자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을 위주로 나는 상품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검색용 상품명에다가 꽉꽉 채워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상품명은 검색용 상품명과 프로모션용 상품명이 있는데 판매 잘하시려면 검색용 상품명만 넣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검색에 노출이 되거든요. 프로모션명은요? 라고 하면 얘는 노출이 되진 않아요. 보여지긴 하는데 검색 결과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 합쳐서 띄어쓰기 포함 25자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성 구두 기준으로 해서 구두는 누가 신는 거예요? 여자가 신죠? 그러니까 여성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여자 따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구두죠. 그리고 나는 갑옷 힐 팔 거야. 얘는 3cm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이 키워드가 조합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조합된 형태라고 하는 건 여성 구두 갑옷이 힐, 여성 구두 갑옷이 힐 3cm, 뭐 여성 갑옷이 힐 3cm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활용을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뭐야 무슨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잖아 라고 할 수가 있지만 G마켓에 등록된 상품의 기준에 보면 우측에 보시는 거는 검정색 글씨는 상품명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브랜드 영역입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따로 등록했을 때 상품명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상품명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브랜드의 가중치가 먹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은 동일 검색어, 브랜드 검색어 안에서는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네이버에 넘어오면 동일하게 보여지는데 좌측에 페더스라고 하는 저 키워드가 브랜드이지만 색깔로 표기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G마켓이나 옥션에 브랜드랑 그 다음에 검색용 키워드 상품명에다가 넣어놨을 경우에 두 개가 동시에 다 긁혀서 네이버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검색 결과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상품명은 상품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팔고 싶고 조금 더 무리한 어떤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품은 정확하게 표현할 때 조금 더 잘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잘 팔리려면 정확한 키워드는 어떤 거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배워본 거니까 조금 더 추출하신 다음에 번거로운 작업이 되시겠지만 검색창에 다 일일이 검색을 좀 해보시고 나오는 카테고리와 상품 검색 결과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게 부합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상품명은 나중에 상품 광고를 하는데도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노출에 좋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베이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이걸 찍는 중간에 카테고리가 막 변경되네. 완전 빡센데? 힘들어. 계속 변경될 것 같아. 자주 봐야 돼.